두산 베어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베어스라는 팀의 야수진을 살펴보면 국밥 같은 선수들이 일단은 주축 그리고 센터라인을 맡아주고 있고 정말 가능성 좋은 가능성 덩어리들이 또 나머지의 포진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구조화가 컨셉인 것 같고 두산 베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굉장히 위력적인 신구조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국밥 같은 선수들을 한번 살펴보면 양의지, 결국 두산은 여전히 양의지의 팀이고 저는 이 선수가 야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야구를 그만두기는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구를 진짜 잘해요. 그리고 이 선수의 물론 이제 당연히 양의 선수가 업앤다운이 조금, 근데 업앤다운이 있는 거 맞나? 왜냐면 타격왕 했잖아요. 골든글러브 수상하고 40이 다 돼가는 나이에 아직까지도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게 이 선수가 대단한 재능 덩어리, 물론 당연히 노력도 했겠죠. 근데 이 선수 야구하는 거 보면 정말 야구를 열심히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물론 당연히 뒤에서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야구를 잘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여전히 두산은 양의지의 팀이고, 물론 백업 포수의 빈도가 점점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양의 선수가 여전히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중견수 정수빈도 물론 전성기 때 그런 어떤 아주 화려함과는 좀 거리가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수빈보다 중견수 잘하는 선수 LG 트윈스 박혜민 정도 생각나고, 나머지는 지금 리그 자체에 중견수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몇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수빈 선수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수빈 선수가 중견수, 거기에다가 유격수 박찬호를 영입해서 센터라인을 완성을 했던 부분은, 두산 베어스는 사실 저는 박찬호 선수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에 있을 때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몇 년째 유격수, 뭐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최상위급에, 물론 수비가 리그에서 가장 좋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 공격이 리그에서 가장 좋은 유격수냐라고 하면 그렇다고 보기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육각형으로 나눠봤을 때 박찬호보다 위에 둘 수 있는 유의미한 유격수가 최근 몇 년간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물론 젊은 선수들 중에 뭐 이재현이라든지 김주원 같은 선수들이 있지만 박찬호 선수를 저평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두산 베어스는 충분히 할 수 있는 투자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두산 베어스는 역시나 센터라인이 굉장히 탄탄한 팀으로 변모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걱정할 것이 있다면 양의지, 정수빈 선수가 나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 나이 많고 주축 선수들 중에 노쇠화된 선수들은 다른 팀에도 다 있기 때문에 두산 베어스만 딱 떼놓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1루 양석환 선수, 양석환이 지난 시즌에 뭐 기대치에 못 미쳤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양석환 선수의 한 방을 포기할 수 없고, 김재환 선수가 팀을 떠났기 때문에 홈런을 쳐줄 수 있는 선수는 반드시 라인업에 있어야 되거든요. 양석환 선수가 1루를 맡아줄 것이다라고 보면 2루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나열을 해야 될 텐데, 2루 쪽에 박준순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선수에 대한 영상 자체를 지난주에 이제 업로드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 선수는 가지고 있는 재능만 놓고 보면 25 드래프트, 26 드래프트, 여기서 뽑힌 야수들을 다 통틀었을 때 가장 앞서 있다고 생각해요. 박준수 선수 스스로도 2루 수비가 3루 수비보다는 좀 편하다고 했고, 지금 프로 레벨에서 유격수를 볼 수도 없고, 유격수는 박찬호가 있기 때문에 박준순이 2루 포지션을 꼭 잡아줘야 되고, 저는 박준수는 두산 베어스에서 꼭 써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선수가 타율 대비 출루율이 아직은 뭐 다 성장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타출 갭이 그렇게 높은 선수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컨택이면 컨택, 이런 실링 자체가 상당히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박준순에게 2루 자리는 뭐 여지없이 내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3루 쪽에 아마도 안재석 선수가 지금 나올 것 같죠. 지난 시즌에 이제 군에서 제대하고 보여줬던 클러치 퍼포먼스가 상당히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안재석 선수가 수비도 곧잘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야 라인업이 좀 고정이 되죠. 유격수 박찬호, 1루수 양석환, 2루 박준순, 3루 안재석인데, 저는 두산 베어스가 생각보다 빠르게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내야 쪽의 뎁스가 상당히 좋아요. 특히나 이제 임종성, 물론 이제 몸 상태가 지금 좋지 않아가지고 잔류군 쪽으로 갔다고 하지만 임종성의 가능성도 상당히 좋고, 지난 시즌에 뭐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었지만 좋은 모습 보여줬던 뭐 오명진 선수도 있었고요, 이유찬 같은 선수도 있었고요. 제가 박지훈 선수를 지난 9월에 되게 눈여겨봤었거든요. 박지훈 선수가 막 9경기 연속 안타 9월에 치기도 하고, 9월 찾아봤더니 9월 타율만 4 오픈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박지훈 선수가 시즌 말미에 보여줬던 모습은 또 이 선수를 그냥
마냥 백업에 그냥 묵혀두기엔 또 아쉬운 선수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박계범 선수도 최근에 보니까 청백전에서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이런 걸 봤을 때는 내야의 뎁스가 상당히 잘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아까 거론한 박지훈 선수는 외야 수비까지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쓰임새가 좀 많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느낌에는 박지훈 선수는 야구 센스가 되게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외야 쪽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다즈 카메론이 외국인 선수 이제 새롭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케이브와 계약을 안 했죠. 케이브가 아무래도 폭발력 쪽에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즈 카메론이 기대하는 것처럼 한 방 쳐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면 좌익수 쪽이 또 재밌을 것 같은데, 이번에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에서 뽑은 김주호 선수를 또 생각해 봄직합니다. 이 김주호 선수가 근데 등치 자체가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피지컬이에요. 그래서 뭐 두산 팬분들은 벌써부터 이제 안현민 선수 같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뭐 고졸 루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김주호 선수는 제가 느끼기에는 뭐 다른 건 그럴 수 있어요. 뭐 세금 매기면서 키워야 될 수도 있지만 피지컬이 완성된 고교 졸업생이라면 한 번쯤 긁어볼 만하다. 당장 이번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실링 자체가 굉장히 높은 선수라고 생각해요. 두산은 좀 이런 선수들이 많습니다. 실링이 높은 선수들. 또 이제 홍성호라는 선수, 물론 홍성호는 이제는 유망주라고 하기에는 좀 연차가 쌓였죠. 예, 뭐 지난 시즌 퓨처스 리그에서 홈런 11개, 뭐 타점도 어마어마하게 생산을 해줬었는데, 이 홍성호 선수가 어느 쪽에서 활약을 해줄 수 있을지. 지금 뭐 1루 쪽에는 양석환이 있기 때문에 지명타자 자리에 강승호가 올 수도 있고, 강승호 선수가 지난 시즌은 좀 부진했지만 이 선수가 보여줬던 고점 시즌을 생각을 하면 강승호를 그냥 묵혀두기도 조금 아깝거든요. 근데 이제 경쟁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홍성호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이야기하지 않은 선수 중에 김민석도 있습니다. 김민석 선수가 또 최근에 청백전에서, 두산 청백전에서 홈런을 치기도 했었는데, 그냥 묵히기에는 저는 아쉬운 선수라고 생각해요. 23 드래프트 이제 1라운드 야수픽으로 뽑힌 롯데자이언츠 뽑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래프트가 됐었는데, 사실은 이제 아마추어 시절의 평이라든지 성적이라든지 그 기량만 놓고 보면 문현민보다도 앞선 선수고, 그런 건 다 저는 이유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프로 레벨에서 변화구에 적응을 잘 못하고 있고 삼진 퍼센테이지가 좀 높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어떤 실링 자체가 높기 때문에 뭔가 나열한 선수 중에 실링 높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급 실링이라고 볼 수 있는 박준순의 뭐 김주호, 홍성호 선수도 뭐 모르겠어요. 이 선수는 지금 뭐 이제 와서 실링이 높다고 얘기하는 좀 그렇다고 해도 1라운드 지명이었던 김민석. 그러니까 야수 중에 1라운드로 뽑힌 선수들만 지금 사실 몇 명이 있죠. 그랬던 선수들이 그 중에 이제 몇 명만 터지게 된다. 뭐 그리고 또 중견수 나중에 이제 정수빈 다음 중견수를 꿈꾸고 있는 전다빈이라는 선수도 있고요. 이 선수도 수비범위 되게 넓고 수비에서 가능성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산은 살펴보게 되면은 좋은 선수들이 제법 쌓이고 있는 데다가 뭐 투수 자원은 뭐 나중에 또 소개를 드리겠지만 거기다가 어느 정도 기록이 보장되는 선수들까지 또 쌓였기 때문에 야수 뎁스 거기에다가 투수진 이런 거 봤을 때 지난 시즌 사실 뭐 WAR만 놓고 보면 두산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주축 선수들 부상만 없으면 두산 베어스의 이번 시즌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하나 팬 입장에서는 좀 두려운 팀 중에 또 하나다. 작년 시즌에 하나가 두산 상대했을 때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했었고요. 뭐 그렇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